7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을 좀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억대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레인지로버 판사,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 알선수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의 긍지를 더럽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드물게 센 어조로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질타했는데 판결 내용을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사석에 앉아 평생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단죄하기만 했던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오늘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이 되어 재판대에 섰습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을 좀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급 외제차인 레인지로버 SUV 차량과 현금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까지 정 전 대표가 대신 내줬습니다. 1심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을 때 성립하는데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경우 자신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법리에 따라 형량이 2년 감형되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표현을 동원한 강한 어조로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질타했습니다.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법관의 재판이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보통의 법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이 깨버린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온 법관들의 가치와 긍지, 자존심까지 동시에 더럽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70년 역사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영광이고 명예롭다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까지 인용하며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관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그런 신뢰가 없으면 법관의 미래와 사법부의 신뢰도 없다. 그 신뢰를 피고인이 깼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징역 5년은 알선수재죄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레인지로버 차량은 몰수했고 받은 돈 1억 2,620여만 원은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사이 김수천 전 부장판사 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고 배석 판사들 역시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고 김 전 부장판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렴과 신뢰, 레인지로버 판사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문은 사법개혁,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법원의 현재 모습과 이에 대한 자기 반성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정화, 조재현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가결하며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없는 점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35년간의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한변협이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가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앞서 정은호 법조 게이트 관련 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라는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꼭 2년 전 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얘기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유였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성공보수 정말로 무효화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이른바 사건의 난이도와 혐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거는 이제 일괄적이지 않고 형사의 경우는 사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겠죠. 사건의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당장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인터넷에선 급한 마음에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는데 진짜 줘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등 아예 성공보수가 정액제처럼 돼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들대로 의뢰인들이 먼저 성공보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어떤 성공보수를 지급해드리겠다라고 오히려 의뢰인들이 제안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주 급한 마음에 또는 그래야 안심이 돼서 주는 몇백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는 그나마 그렇다 해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성공보수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공보수는 이른바 전관예우나 법조비리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시켜주는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로 건넨 정운호 법조 게이트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에게까지 돈을 건넨 이 사건은 성공보수를 고리로 한 법조계의 어두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보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결정한 취지에는 10분 동감하나 실제로 그것이 법률 문화의 관행으로 자리 잡는 데는 역시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돈은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러다 보니 변형된 성공보수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이른바 페이백입니다. 성공보수를 아예 계약할 때 미리 받고 성공하지 못하면 받은 돈,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타임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공을 조건으로 보수를 주지 못하니 내 사건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취지로 시간당 얼마씩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임차지는 보통 시간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전관의 경우 100만 원 단위를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롯데 등 재벌들이 계약한 대형 로펌이라는 소리가 법조계에선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뢰인들은 또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대놓고 또는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이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볼멘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니까 이제 그 페이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수령도 해가지고 또 단계별 타임 차지 이런 각종 이런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공보수를 무효화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관련해서 변협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헌법재판소든 국회 입법이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법 제도 정비 작업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가이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른바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게 국가 등은 6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시효가 끝났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 씨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고 현장을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1년 명지대생 강병대군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공안 정국 당시 전밀련 소속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숨집니다. 검찰은 김기설 씨의 투신 자살에 배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강기훈 당시 전밀련 사회부장이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기소합니다.
이른바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입니다. 강기훈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심을 통해 지난 2014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3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오늘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은 강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으로 인해 원고 강기훈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추락했고 현재까지 강 씨는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가 70%, 당시 유서를 허위 감정했던 국과수 직원이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들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오늘은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국회에서 대한변협 주최로 법무담당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런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무담당관은요. 네.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 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일반 민간기업에 사내 변호사가 있다면 네. 공공기관엔 법무담당관이 이 기업 사내 변호사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무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사전적으로는 법치행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어떤 행정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네.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후 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법적인 분란이나 이런 논쟁이 생길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대한변협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넉 달간 네.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45개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289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무 네. 담당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법무 담당관 직제를 두고 변호사를 법무 담당관으로 두고 있는 기관은 40개 기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법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부실하게 네. 법무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구나 조사 대상 가운데 통일부 등 41개 기관은 아예 법무 담당관 직제 자리나 이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무담당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 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네.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가 적법한지 등을 검토하는 네. 건데요. 네. 이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정부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이 4,742건에 달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가액으로 보면 무려 7조 5,458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요. 네. 정부가 재판에서 질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미리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만 2조 6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여기에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이 더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같은 업무를 2번 하거나 아니면 하던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네. 더불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행정기관의 정책 위반과 시행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정책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네, 현행 정부 조직법에는요. 네. 이 법무 담당관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네.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법무 담당관으로 두자는 건데요. 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는 어떤 변호사 직업의 확대의 의미, 또 행정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완성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요.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용어는 조금씩 달라도 네. 모든 주요 정부기관에 필수적으로 이 법무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법무담당관 제도 활성화, 이거 대한변협의 주요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예정됐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법원의 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 단장으로 제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선임 특검보가 변호사 업무로 복귀합니다. 2대 비리 및 비선 진료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박 특검보는 이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와 부담을 던 것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은 법무법인 강남 이상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씨가 3년 3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연금급여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7월 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